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39회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 마우라 이 원곡이 황문평 선생님 작사 작곡인가요? 오리지널은 이제 한국 노래인데 이거를 어느 나라에서 분가로 썼느냐 요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자막이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헷갈릴 수 있는 쪽으로 나가서 그 점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제 북한에서도 피서, 들놀이, 놀러 가는 얘기 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놀러 왔으니까. 우리가 놀러 양강대기부터 들읍시다. 순서대로. 저희는 아까도 제가 이게 여기가 별장이에요. 여기가 뭐 펜션인가 네.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데. 여기가? 예. 네. 그리로 올라오는데 갑자기 제가 북한에 살 때 유평리 산사업소 골목길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 오늘 선물장이 왔다. 올리막길에다가 차가 약간 데꿔먹고 이렇게 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4년 전 그거를 돌아가는 거 보고 왜냐면 대한민국의 도로는 너무 빤빤해서 전혀 이렇게 앉으면 그냥 앉은 대로 가요. 근데 여기로 올라오니까 울퉁불퉁하니까 역시 북한 차에 탔던 그 기분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막 추억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냄새까지. 여기를 인도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일반인은 거의 안 다니는 그 숲 관리하는 도로죠. 그래요? 근데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도 이런 위치에 이렇게 높은 산들이 많아요. 경치가.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런 산길로 걸어 먹겠다고 염소하고 개를 끌고서 경리화를 신고 60리길을 넘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 길로 차를 타고 이렇게 MT를 온다는 게 너무 뭐랄까 이게 좀 마음감이 교체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슬픈 기억보다는 이게 북한에서 내가 이랬지? 기쁘게 추억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은 그냥 기분이 막 스님도 만나고 우리 그 시청자를 강원도 땅에서 만난다는 것도 막 그리고 또 TV를 보내주신 그분한테도 또 감사해가 저는 오늘 그냥 막말로 화장실에 들어가도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늘 저한테 신체 접촉을 2번씩이나 이제 15분 앞으로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전 오늘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출발해서부터 어린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간부터 그때부터 아주 쉬지를 않아. 우리 고향에는 놀러 간다? 그거는 이미 북한이 그런 말 있잖아요. 공산주의 도덕하고 공산주의는 지나간 줄 알았다. 이미 놀러 간다는 말은 80년대에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놀러 간다는 놈이 정신이 빠진 놈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국이기에 놀러 다니냐. 욕을 먹고 또 그렇게 갈 만한 장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물론 팔국자 중에 놀러 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우리 놀러 다녔어요 하는데 그거는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그냥 가끔 있는 일이고 대체로 그게 문화가 보면요. 하루 놀러 가서 먹자면 시간이 들고 노래 들고 돈이 들잖아요. 그걸 하루에 먹는다? 이거 미친놈이지. 그렇죠. 이거 미친놈. 그러면 북한에서 적대 계층으로 살았던 화선 씨는 놀러 갔던 적이 어릴 때는 놀러 가긴 했어요. 왜냐면 아빠가 휴가를 받으면 저희는 저수지에 낚시하러 갔었거든요. 제가 7살 때 아빠 손 이렇게 따라가지고 몇 년도? 7살이니까 한 85년도? 그때쯤이었어요. 몸이 다 낚시줄 아빠가 지렁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미끼를 만큼 잡아가지고는 프레미에 싸가지고는 낚시줄 이렇게 하고 저 손 잡고 한 1시간 반가량 산을 걸어가요. 그러면 인공 저수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하셨는데 아빠가 거기를 한 번도 못 낚으셔가지고 저녁 반찬을 못 보러 오신 거네요. 그래서 옆에 강냉이밭이 있었습니다. 옥수밭에 들어가서 옥수수를 서리에다가 구워 먹고 왔던 기억이 서리 하자. 거기 대신 그게 놀러 가는 거였어요. 어릴 때는. 그리고 그 후에 크면서 크게 놀러 간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때 저희가 그게 봄, 가을로 해서 산에 들러리식으로 놀러 갑니다. 등산. 가서 체육대회도 하고 맛있는 거 싸가지고 가서 보물찾기 하고 나도 먹고 보물찾기 하고 그 기억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옥수수는
옥수수어라는 물고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때는 왜 아빠가 고기를 못 잡았지? 아빠가 너무 이상하게 보였어요. 아빠가 왜 네. 고기를 못 잡고 나한테 이거 옥수수를 구워주시지 하면서. 근데 별맛이었어요. 그것도. 예. 북한에서는 이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바로 옥수수가 되기도 하는데. 예. 근데 북한의 물고기는 네. 이 한국 물고기보다 빠르고 똑똑해요. 똑똑해요. 아니 모든 짐승들이 그렇다면서요. 예, 뭔가 사람만 보면 도망간다면서. 예, 잘 잡히지도 않고. 네.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어릴 때 저희 놀러 간다면 젊었을 때도 갔댔고 근데 이제 그 청년 때도 갔댔고 근데 어렸을 때도 가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엄마가 그렇게 막 김밥을 말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3단 벤또라는 게 있어. 3단 용인공사에서 만든 거기다 이거 집에 딱 나가잖아요. 그 줄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걸어 가는데 다 뭐 이렇게까지 줄 서 있고 뭐 연설하고 뭐 한참 말하고 출발하는데 빨리 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때 딱 가방 이렇게 그때는 특히 하얀 야영 모자를 써야 돼요. 맞아요. 그래. 하얀 배낭 막 지금도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 그래서 근데 그 하얀 배낭을 해갖고 손만 넣어가지고 3단 밥통을 줘요. 그래서 계속 만져요.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면 네. 마음은 그 벤또에 가 있어요. 점심시간 되고 없어 몇 개 없어요.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나네. 저는 이제 89년도 북한에서 세계 13차 청년학생 축전할 때 그 해에 이제 북한의 평양에서 용악산 야영소라고 있어요. 거기가 맞아. 용악산 야영소에 야영을 일주일 동안 갔던 기억이 있고 지금의 우리 이 환경처럼 북한 사람들처럼 북한에서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뭐 빌라라던가 뭐 펜션 같은데 이렇게 주택을 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요. 없지. 좀 돈 좀 있고 생활이 좀 괜찮은 상층부 사람들이 지방이라던가 어느 조용한 그런 계곡이라는 산골짜기 한 집을 하루에 삽니다. 돈을 주고 그 집 사람들한테다가 먹을 걸 100% 차에다 싣고 가요. 뭐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보양식이면 보양식 뭘 해서 메뉴 삼아 해주고 그렇게 간단하게 가되 반은 사업토이죠. 그리고 이제 불륜의 상대들이 가끔씩 이제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비밀리에 이렇게 조용히 진행되는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다 당일치기입니다. 이사처럼 버스줄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뭐 하고 해서 좀 평양시 인근에 뭐 갔다가 놀러 갔다가 오늘 저녁에는 떡이 돼서 시체가 돼서 집에 쭉 걸어와야 되거든요. 10리 20리를 버스도 안 다니니까. 북한에서의 그 생활은 상층부의 그 1% 5% 그 사이를 내놓고는 거의 대다수가. 근데 아까 80년대까지만 해도 좀 다녔는데 그게 왜 어느 순간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가 90년대 저쪽에서는 아예 없어졌어요. 뭘 아니 놀러 가면 먹을 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가다가 쓰러질 판이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거 가서 하루 동안 먹는다는 게 정말 아까 수치가 말한 것처럼 하루에 그걸 두들겨 먹는다는 거. 항상 놀러 가면 학생들은 선생님 도시락을 싸가야 돼요. 선생님한테 뭔가 맛있는 거, 또 5개, 뭐 사과 한 알, 계란 2알 이렇게라든지 한 사람이 뭔가를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삥 둘러앉아서 먹어요. 그러면 펜또 하나 빈 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거기다 선생님 거 다 이렇게 먹습니다. 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리거든요. 선생님은 도시락을 준비 안 해요. 학생들이 다 준비해서 선생님한테 드리고 또 잘 사는 애들은 크게 도시락을 싸거든요. 선생님 거. 그래서 선생님한테 드리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또 나눠도 주고 그랬거든요. 나눠줘요? 나눠도 줬어요. 북한에서 고난행군 이제 시기 들어서면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밖에 나가서 이게 뭐 바베큐라든가 뭐 이렇게 조개불고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청류다리 분릉동굴에 있는 청류다리 밑에 그때 자꾸 다리를 개통하기 착 좋으는데 그 밑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조개불고기 북한에 이제 구호 제품으로 올라가는 휘발조개라고 해서 이만한 거 있거든요. 밑에다가 가만히 이렇게 놓고 조개 쫙 씌워놓고 꼭대기에다 이제 휘발통에다가 볏짚을 꽂아서 이렇게 쭉 부어서 이제 조개불고기면 조개가 익으면 이제 탁탁 부러지거든요. 조개가 이만하다 보니까 조개깍대기에다가 이제 술을 부어서 마시고 조개를 이제 안주 라면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이제 관계 풍조였는데 냄새가 나니까 다리 위에서 돌 던지는 사람, 그 옆에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먹었어요 이러고. 기억나. 몇 개 먹고는 그냥 그거 가지고 가면 맞아 죽을 판이에요. 맞아. 니놈들이 우리 이렇게 굶고 있는 니놈들이 사람이냐는 당장 지금 막 이렇게 할 그때가 저희도 마지막이었고요. 그 후로는 밖에 나가서 뭘 해먹는다는 것도 있는 사람도 못 나올 판이었거든요. 이제 2002년 3년 일단 권한행동 시기는 이게 나가는 이거 상상도 못하고요. 이게 미친 거고 진짜. 2000년대 들어서 2003년 제가 개인 사업 하면서 팀워크를 위해서 나가자. 이때까지는 학교 때고 뭐고 간 거는 국가적으로 조직에서 간 거고, 이렇게 이렇게 조직에서 간 거고, 2002년 3년부터는 우리끼리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조직에서 가는 거예요. 5만 원 내면 구인승 버스 하나 냈어요. 거기 그때. 맞아. 5만 원 롱고방. 구인승 버스 하나 내가지고 그걸 타고 저기 갔어. 롱고방. 북한에서 롱고방이라고. 아까 롱밴. 롱밴인데 우리는 북한에서 롱고방 했거든요. 네, 롱고방은 부하방이라고 해요. 불륜 사건이 많이 그 안에서 불륜에 이제 그만 되니까. 그 롱고방만 타고 가면 여자들이 꼭꼭 죽어요 그냥. 성국 씨는 몇 번이나 이용해봤어요? 롱고방. 저는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는 목적으로 몇 번 이용해봤냐 그 얘기인데. 제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는 제 친구는 한 번 이용했더라고요. 제 친구는. 근데 잠시만요. 제가 진옥 씨가 보니까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뭔 소리예요? 아니 진욱 씨가 이 방송 보면 삐질 거잖아 지금. 진옥 씨 성격이. 아니 진옥 씨는 저보다 훌륭해요. 여기서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 저하고 비교도 안 되지 사실은. 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니 영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저하고 만나면 정말 최고의 진짜 정말 잘 살 수 있지만 저보다 더 훌륭하죠 사실. 아니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고 간단 명료하면서도 명백하게 공략을 해줘야 돼. 그게 남자가 하는 거야. 잘 살 수 있지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가서 그때 굶는 건물이라 영문대골이라 그랬어. 영문대골 놀러. 네, 역시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영문대골에 가서 앉아서 먹는데 우리가 정보 사업을 하나 잘못했다 빼놨단 말이야. 뭐냐면 주변에 군부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걸 정보 사업이라고 하네요. 네, 그 먹을 때 남자, 여자 그리고 우리 고객들 그리고 일부러 예쁘고 멋있는 애들을 데려와요. 걔네들이 애들을 끌고 오니까 포기의 행위를 해요. 그냥 들고 와서 같이 먹자 하면 걔 머리 앉아서 먹잖아요. 군대가 딱 와가지고 공산군이 북한 사람들은 공산군 온다 그래요. 딱 와가지고 여자 이렇게 선수권 옆에 있는데 탁 집어가지고 이게 일부러. 네. 일부러 막 걸쳐 막. 희약가시 걸쳐. 희약가시라고 거기다가 이제 먹는 사람 쫓아서 자기가 먹으라는 거야. 앉아서 나한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가 5명이고 군대가 1명이야. 1대5가 돼가지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럼 군대가 맞잖아요. 그럼 죽이진 못하지 않습니까? 갔다가 한 개 중대에 가요. 그냥 난장판 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그래도 가만 놔두는 거 할 수 없이.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는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원족이라고 하나? 이거 뭐라고 합니까? 원족, 소풍 이런 거 오면 꼭 이렇게 와서 구경을 하거나 뺏어 먹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다. 네. 참 평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아 씨가 평창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추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에 살 때부터 평창을 알고 있었다. 제가 평창을 알고 있었어요. 북에서? 아무튼 평창을 알고 있었다. 평창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던 원인이 제가 아시는 분 할아버지가 고향이 평창이래요. 근데 평창이 그렇게 산발도 높고 그러게 막 스키장도 멋있는 게 있다. 그럼 거기서 막 우리는 북한의 백두산이나 리명수 쪽에다 스키장 달랑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데 북한에서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스키장은 진짜 조선만한 게 없다. 백두산에 흰 눈을 입고 한다. 근데 솔직히 평창이라는 데가 그렇게 세계적인 국제 경기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최신형의 스키장이 있다. 이런 소문이 들어서 저희는 그러니까 북한에도 평창인지 어디 있어요. 비슷한 게. 그러니까 남한에도 해화동이 있고 북한에도 해화동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전 그분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 알았어요. 이렇게 되게 멋있는 스키장이 있다. 북한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지명을 하나쯤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서울은 그래도 다들 알지 않나요? 서울하고 명동은 다 알았어요. 부산. 아니 명동은 어떻게 알아요? 아까 그게 장군의 명동은- 아들이란 한국 드라마가 내가 파란 거. 그거 할 때 거기서 그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네. 그래서 그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는 단속하기 전이었어요. 네. 그냥 보지 말라 할 때인데 제가 그거 딱 봤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봤어요. 단체로 봤는데 김두한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명동 패거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형을 저희가 많이 알게 되고 서울의 명동이라는 그러니까 서울이 그리고 막 이제 우리를 교양하는 선전 영화가 딱 나오게 되면 서울이 막 이렇게 막 그런 노래방이나 네. 이런 나이트 클럽 같은 게 번쩍하고 이거서 자본주의 상징 섞어줘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명동은 알았어요, 그랬어요. 학교이나 동네 애들 학교에서 좀 세게 놀고 좀 갈김질하고 막 이런 애들 보면 너 명동에서 왔냐? 세고 쌈티들, 깡패들 이런 거 보면 너 명동에서 너는 남자친구 무슨 깡패 같다는 그렇게 비판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명동이 있구나 이 정도 알고 있었죠. 화선 씨는 뭐 한국 지명 명동은 몰랐어요. 서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서울이 옛날부터 수도였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에 시집 가신 고모 할머니가 계셨다고. 그래서 평양에 개인사가? 네. 그래서 서울 쪽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서 고모 할머님이 잘 살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되게 가고 싶었어요. 저는 서울이 부자가 많이 사는 동네로 알고 있었거든요. 평양처럼. 예. 평양처럼 생각. 엄청난 북한처럼 부자들이 생각했구나. 모여 사는데 평양의 부자들은 다 거지됐는데 서울 부자들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아니 북한 체제에서 어떻게 화선 씨 같은 그렇죠. 그런 역시 적대 계층이어서 그래서 근데 그 허대가 할머니를 걸리네. 여기서 만났어요. 제가 와서 그 할머니가 여기에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집 정말 가셔가지고 살다가 캐나다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저 보러 왔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정말로 이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때 재산 다 잃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캐나다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들 낳고 그때 전쟁 때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좀. 고생 안 한 사람이 누가요? 그렇죠. 그럼 그 고모 할머니는 화선 씨 보자마자 네. 바로 내 손녀구나 알아보셨어요? 똑같이 생겼다? 그 고모 할머님이 너무 제일 형제들 중에서 이쁘세요. 이쁘시고 그때 딱 그거 이쁜 모습을 보고 제가 알았죠. 왜 서울 부잣집에 시집 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예뻐서? 네, 정말 이쁘세요. 이런- 옛날 고전 미인. 본인도 같은 계열이니까 이쁘시다는 말은 일단 이쁘다고 말을 해야 돼. 그건 했어요. 이쁘면 서울 부잣집에 시집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예쁘고 품성도 예뻐요. 뭔 아참을 시원하게 이렇게 앉아서. 아니 아참이 아니고 네. 여자 보는 눈이야. 여자한테는 내가 솔직하지. 왜 갑자기?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서울 갈 당나귀 발통부터 다르다. 이런 말도 있고.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거기 북한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빵 맞고 거울에서 헤맨다. 그리고 개성 깍쟁이보다 서울 깍쟁이가 개성 깍쟁이는 부채질을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아니 뭐요? 네. 서울 개성 깍쟁이 부채질 하는데 양옆에서 써일까봐 바람을 이렇게 하는데 네, 서울 깍쟁이. 서울 깍쟁이는 흔들지 마! 맞아. 그 정도로 뭐 깍쟁이다 뭐 이런 말이죠. 부산 아까 누가 안다고 얘기. 거기 부산은 언제부터 하냐면 민영원단이 왔다 간 다음부터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그때부터 네. 부산 하면 서울이 아니어가지고 시골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부산이 뭐 서울인지 뭐 제2의 도시인데요. 대한민국. 너무 화려하고 네. 그뿐 아니라 북한에서 민영원단이라고 안 하고 부산 갔던 애 하면 걔는 토대로부터 인물로부터 그것도 잘 사는 애들이 뽑혀요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뭐
정치, 경제, 문화 몽땅 다 완벽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부산 갔던 애야 이렇게 공영원가 그렇게 그냥 거기 갔던 여자가 민영원단이었어가 아니라 부산 갔던 애야. 아니 바로 그 부산 그 음원단이 예. 한국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걔네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네. 아니 그때 갔나? 아무튼 맞아요. 그 김정일 초상화 이렇게 비 맞는다고 막 울면서 아니 근데 거기에 왜 김정일이 초상화가 있었냐고. 그냥 포스터 아니 김대중 대통령 초상하고 악수하는 근데 정상회담 악수하는 그러니까 사람 걸어놓을 수 있잖아요. 아. 그걸 걸어놓겠으면 김정일이 좋으면 네. 액자까지 해가지고 말이요 유리까지 씌워서 조명까지 딱 해갖고 북한의 사도시 딱 해놔야지. 그렇지.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현수막에 인수해서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정도 하갔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만약에 안 그랬으면 큰일 전화 나지. 하선 씨가 거기 있었으면 저는 먼저 갔을 거예요. 우리 장군님 비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가슴에 안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충성심이 정말 높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저는 아마 문건이 다 올라갔을 거예요. 특히 남조선에 가서 장군님 초상화를 가슴에 안았다. 와 완전 북한에서는 영웅의 상영웅이 되죠. 이번에 저거 갖고 할까요? 13명 탈북해놓은 거? 그거 다음 회에 지금 하는 아, 그래요? 사실 이게 북한의 이제 교육 시스템이라던가 뭐 문화예술 같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나오는 한국 사회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소설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 학교에서부터 이제 6.25 전쟁 동안에서 뭐 소래 방전투, 대전의 방전투, 낙동 방전투, 뭐 부산 뭐 이제 유엔군 뭐 이런 거 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접해서 이제 지명이라든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화라든가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김일성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 선거 이제 조선 임시정부 그거와 관련된 거 그 이후에 또 다른 영화는 뭐 북한에서 말하는 이승만 괴뢰 정권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권 그 다음에 무슨 그 사이에 이제 최규하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사 대통령들에 대해서 역대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김대중이 김영삼이 김대중이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때 문민 정권이 처음으로 섰고 5060이 이제 존단이나 이제 롯데오 이제 군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갔던 게 내로 구체적인 것들이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데 평소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북한을 딱 떠나서 이제 중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숙박을 하려고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숙박을 하고 오늘은 좀 이불 속에서 좀 자보자. 맨날 이제 TV 박수 뒤집어 쓰고 중국에서 이렇게 추운 데서 덜덜 떨다가 시원이 생겨서 이제 그 조선인이 조선인 요관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른 선생님이 이제 딱 내가 한국말 그 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이세요? 예,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어디 중국 분 같은데 왜 모르시죠? 내가 한국에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어디 사냐고. 서울 살아요. 그러니까 서울 어디? 그때부터 제가 힘든 거예요.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고 까맣고 그 딱 순간은 뭘만 생각나? 종로. 평양에 종로가 있잖아. 근데 그때는 종로가 여기 종로 군대 여기 종로 동이거든요. 종로에 사는데 왜? 그러니까 종로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오면 체크할 것 같아요. 그럼 딱 나오면 이제 얘기하면 나는 자주 한국 딱 오시면 네가 미아리 고기 한번 데려갈게. 민족가운데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미아리 고기 한번 미아리 고기? 난 사실 거기가 이제 그 정부의 시꺼먼 사람들하고 이제 그 하는 그 요정으로 알고 이제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을 키우고 그 능그러운 웃음을 지었다고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의 미아리 고기는 다른 의미가 좀 섞여 있더라고요. 식구금? 그쪽에 가까운 식구금. 식구금 업소를 데려가겠다. 근데 그분은 왜 성근 씨한테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한국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말도 들었으면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도 한국에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제 말투에서 서울 사람이라는 그 느낌이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면 중국 사람이고요? 네, 중국 조선족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니까 좀 아는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내가 서울로 간 거야. 나 서울에 사는데 서울 어디요? 이러는데 종로요. 그러니까 그냥 다 마시려면 제가 그냥 돌아서서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안쪽 주춤주춤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던졌는데
혹시 한국에 또 오시면 제가 내일 보면 데려갈게 오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한국 사람이 맞겠구나 하는 이제 그 생각을 쓰면서 그게 그런데 뭐 이제 좋지요 뭐 이런 난 사실 북한에서 민족과 운명이라는 미아리 곡에서 나오는 그 개념을 가지고 말한 건데 나중에 한국 와서야 난 아직 한국 와서도 미아리 곡이 못 가봤거든요. 한국 와서도 지금 제가 5년 만에 이런 펜션이 와본 처음이거든요, 제가. 진짜? 난 진짜 처음이야. 내가 아까도 오면서 좀 애들 데리고 한 번 더 와봤으면 좋겠고 하는데 이제 4살, 2살짜리 된 애들 데리고 언제 지금 쉬는 날 없는 거 아시잖아요. 1년 360일 이렇게 펭수처럼 돌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한국에서 아직 와서 미알곡이 아직 못 가봤어요. 뭐 갈 필요가 없죠. 이제 가면 큰일 나죠. 애들까지 있는데. 큰일 나죠. 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부산하고 월미도, 인천을 정말 무섭게 생각했어요. 월미도도 얼마나 잘 알아. 남산은 뭐 안기부 지하실 짜자잔 있고, 근데 월미도는 북한에 월미도라는 예술 영화가 있는데 그 월미도를 며칠 동안 한개 소래가 이렇게 중공을 막았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그 월미도 섬에서 지금. 그다음에 제일 또 무서워했던 게 낙동강이었어요. 낙동강에서 북한 군대가 피가 흘렀대요. 낙동강 전투. 예, 그렇게 그리고 부산은 막 이렇게 한국 전쟁이 반발했을 때 조선기록 영화에서 빠빠빰 하면서 그 미국 해군이 부산항에 딱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많이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면 막 그 전쟁 때 막 그 미국 큰 군함이 들어오고, 월미도는 막 미국이 막 폭격하고, 그리고 남산은 안기부 지하실 짜장 있고, 낙동강에는 북한 군대 죽어서 피 흐르고, 그러니까 항상 그게 우리한테 선전을 하다 나니까 저는 다 무섭게 이렇게 각인이 됐는데, 제가 정말 월미도 가보니까 거기 막 너무 아름다워. 유원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술 영화에서 보던 그건가? 저는 월미도에가 의미가 있으니까, 예술 영화는 나는 알았네 이 주제가 나는 그래서 그게 진짜 북한에서 되게, 월미도라면 아마 3살짜리 애도 알 정도로, 근데 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세월이 약인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공원처럼 아주 유원지처럼. 월미도 이야기는 월미도의 그 한 개의 포병 소대가 미군을 이긴 거로 돼 있어요. 막은 며칠 동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기진 않았지. 무슨 며칠 동안 나가요? 아니. 다 죽었잖아. 며칠 동안 아니에요? 아니지. 왜냐면 너무 창피해라. 아니 3일 안 막았어요. 너무 창피하게 무슨 안 3일을 3일을 견제했다 했어요. 무슨 3일을 막아, 말도 안 되지. 9월 15일인가 상륙작전 하는 날 바로 들어가서 그날로 끝났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서울까지는 육군들이 좀 조합을 해서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에 깃발 올린 게 9월 28일이에요. 그게 9.28 수목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13일이 걸려요. 그리고 북한군이 가장 나름대로 저항다운 저항을 한 게 지금의 그 연세대학교 뒷산 연희고지. 그 지금도 이제 버스 정류장 이름으로 연희고지가 남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천 쪽에서 들어오는 그 유엔군과 국군을 마지막으로 막았던 데가 거기죠. 그러면 무슨 3일을 견뎌요? 말도 안 돼요. 월미도 영화에서 이제 기본은 인천 상륙작전의 상륙종들이 상륙함이 이제 북한 포가 다 까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개 중대의 한 개 소대나 한 개 소대가 그 직사포 내문을 가지고 내문을 가지고 이제 상륙종들을 상륙 못하게, 상륙함이 이제 어느 이제 해안선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방어하는 3일 동안 이제 지켜내가지고 이제 그 남한했던 이제 북한 군이 세로를 열어준 영웅중대.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니 왜 북한군이 인천을 뺏기지 않았는데 퇴로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무슨 상륙작전이 배 한두 대 갖고 한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거 어마어마했는데 그거 다 까먹었다. 그리고 북한은 인천이 아니고 군산에 상륙할 걸로 생각했지 인천에 상륙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거의 기습작전으로 그냥 괴멸돼요. 야, 우리 어디 말하지 말아야지. 우리 어디 가서 말하다 망신하겠네. 야, 그 마지막 끝날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펜테크 수탄 2개가 하고 부대장 양옆에 있는 사람들 이러고 나가면서 이제 그 폭탄 속에서 이제 손통째로가 이제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륙작전을 조금이라도 이제 저지시키기 위해서
이게 영적으로 싸웠다는 그 월미도 용사들 뭐 이제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게 지금 했으면 3일 동안 저지시켜서 테러를 테러하면 이제 그걸 했다는 그걸 이제 나오는데 이게 역사가 오도됐다는 거는 우선 물론 우리 여기 와서 다 알았죠. 북한에서는 사실로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난 그것도 모르고 여기 그 한국 여기 여자랑 작년도 그때 월미도 갔다가 야 6.25 때 여기서 전투가 굉장했다고. 저도 한국 분한테 그 말했어요. 아 근데 아니 그게 전투로 굉장했던 건 사실이죠. 아 그때 북한군이 전투하면서 미군이 3일 동안 저도 지속시키고 자랑했어요. 4일 동안 지속시키는 동안 그동안에 북한군이 다 빠져나가고 근데 그분은 오 그랬구만요. 아 그랬구만요. 그러던데요? 요새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미안해요.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상륙하면 부른다 그러니까 뭐 기대를 이제 중순양한 기대 같은 거를 기대 탐지병들이 이렇게 사람이 몰고 가서 배에 가서 터뜨려 뭐 기대에서 하고 뭐 근데 우리는 이걸 진실로밖에 믿을 수가 그게 없어. 말이 안 되는 게 인천이 이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요. 예. 그래서 그런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상륙을 막았다 그러면 상륙 자체가 안 돼야 돼. 그쵸. 안 했잖아. 지리적으로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5일인가 작전을 해가지고 그냥 그날 상륙해서 다 끝난 겁니다. 무슨 3일을 나가. 이 독특한 사람들 다 속았네요. 이제 전쟁의 역사에 오도된 거는 그뿐만이야. 이제 월미도 용옥이한테 넘어갔네요. 그거 뭐 강원도 초원 3월 거리 전투 문제. 이 한국에서는 지금 그 영화 제목이 뭐였던가 이거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매일 이제 억가고 하루 점령하고 거기가 이제 이렇게 영어로 11번째. 네. 영어로는 이렇게 사발을 보울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펀치볼, 그러니까 어떤 그 음료수나 350처럼 생겼다는 그리고 하루에도 많을 때는 그 백마고지 저번에 6번인가 주인이 바뀐 적이 있고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의 말하자면 살점이 튀고 그랬다고 해서 일명 햄버거 고개, 햄버거 힐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게 사실. 강원도만큼은 이제 강원도 초론이라든가 그 초론 이남 쪽을 수복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엄청나게 했고 최원희가 이군단장하면서 거기 이전선 형성을 해가지고 강원도만큼은 뭐 북한이 이제 수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김일성에도 작전을 엄청나게 펴고 최고사령 작전 부대가 뭐 엄청나게 이제 노력했던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왜 마지막에 그 고지를 국군에게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요. 뭐라면 그걸 미군이 이름을 상심령이라고 달았대요. 그 고지만 보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심령이라고 했대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서 그 고지 때문에. 맞아요. 그 고지 이름이 무슨 고지라고 해요? 햄버거 그냥 북한 정권이 만들어낸 거. 상심령. 그리고 저는 북한에 살 때 대한민국에서 강남이 잘 산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요? 그거 제가 탈북하기 전에 본 드라마가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고 최희라 씨가 주인공한 영화인데. 최시라 씨. 최시라인가 희라인가 최시라. 동그란 최시라가 있고 하이라가 있고 하이라 씨가. 근데 그걸 제가 탈북하기 딱 전에 봤는데 그게 CD가 알려 나왔댔어요. 근데 막 봤는데 강남 엄마들이 막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이러면서 그 담임 선생님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게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강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너는 돈도 없는 게 왜 강남에 왔어? 그러니까 애를 배워주자고 왔지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래 대한민국 서울에서 강남이 잘 사나 보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밀수꾼들은 서로 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꽃보다 남자들 답은 날 달아 막 이렇게 서로 통하는 애들. 저는 정보를 알았던 느낌이 되고 저는 사실 그런 데 예민하고 티를 내기 좋아하거든요. 그래 남도서에서 제일 잘 사는 데가 어딘지 아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보통 서울이지 서울에서도 강남이라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 드라마를 본 게 강남 그 강남 엄마 그 출연한 드라마 배우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알아봐갖고 이렇게 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강남이. 그래도 다 제대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얼마나 웃겼는지 강남 엄마 따라잡기. 제가 이제 광장 생활하고 나와서 제일 지금도 그 영화를 이제 소장 함선이 계속 보는 영화가 있는데 북한에서 봤더니 돈을 가지고 튀어라. 돈을 가지고 튀어라. 짝패. 이 두 영화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북한에 있을 때. 둘 다 돈과 관련된 영화네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희 그 부위에서는 그게 저 또래 남자 저한테는 굉장히 애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드라마도 보고 뭐도 했는데 어디까지나 용하니까 각색돼 있을 거고 형상이 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가면 그래도 막 북한애들처럼 남자는 한방이니까 이게 좀 먹히겠지 하고 그 얼마나 얻어가고 살았냐. 한국 와서 처음에 직장에 가서 그 사장님 따고 사장님 제가 오늘부터 사장님 보디가드입니다. 한국 가서 사장님 목숨을 신병을 물러리고 어디 뭐 제가 다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달이 가도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두 달이 가서 이래도 나 이거 이해돼. 내가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할 일이 없어. 보호할 일이 생겨야 되는데. 가만히 북한에서 볼 때는 길에도 좀 뭐 이렇게 수시로 시비가 걸리고. 뭐 이것도 좀 있고 건달들이 막 이거 나와서 뭐 하고 그래서 내가 좀 가면 한 번은 기회가 있어야 내가 좀 사장님한테 점수 좀 따겠는데 얼마나 내가 막 아니 판단이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 말이 동감하는 게 저는 북한에 있을 때도 저폭마누라 봤거든요. 근데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 저폭마누라 같은 건 이렇게 자랑할 게 못 되잖아요. 거기는 위치나 뭐 이런 걸 그냥 강남 은혜가 막 자랑했는데 저폭마누라를 보고서 그게 그 CDR을 또 줬어요. 그 백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막 TV를 보다가 들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속하는 그 공일들 무슨 단속 성원들도 그 꼭대기다가 빼갈이 아니고 한국 아닐 때는 한 명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우리는 그래서 이민반에서 갑자기 불이 타고 오면 이게 롤해나지 못한 사람들 CDR부터요. 저희는 아니에요. 그래 조금 좀 감동을. 왜냐면 이 동네에 한국 드라마 검열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투입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저희는 딱 지키다가 한두 시간 유지되면였는데 이제 갑자기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갑자기 딱 들이닥쳐서 불이 딱 이게 딱 그게 CD를 보게 되면 이게 뭐가 알린대요. 이렇게 계정기 같은 거 딱 되면 그러면 이 집에서 보는구나 하게 되면 불을 딱 꺼요. 왜냐면 CDR을 거기서 꺼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전원을 끊어야 이걸 그러면 이제 그게 빼가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경우에 빼갈이 뭐예요? 꼭대기 보게 되면 남한 드라마라는 게 꼭대기에 포스터가 있어요. 근데 이건 포스터가 없는 비나리도 복사를 한 거예요. 내가 복사한 거. 예, 그런 건데 저희가 한 번 딱 보다가 갑자기 그냥 대대문을 딱 열더니 이민반장이 대문 두드리고 그 성원이 딱 이런 거에 딱 들키웠어요. 뽑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냥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축전지를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알을 딱 뽑아요. 알을 딱 뽑는데 배터리가 아니다. 예, 배터리를 갖고 다녀요. 알을 딱 뽑아요. 이러면 혼자 안 다니고 3명, 4명 다니잖아요. 그래서 딱 꼭대기 딱 보니까 빼가지고 삐리 모여갖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딱 소년장수요 이랬어요. 북한에서 소년장수가 CDR을 막 그런 진짜지 하면 막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도동지 진짜 저는 그 순간에 그게 했어요. 저걸 깨야 된다. 그래서 저 경험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동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에서 봐봤어요. 이게 보십시오. 이게 뭐 보수도 있을까 뭐 있을까 딱 뺐어요. 그걸 가운데를 딱 꺼냈는데 그거 칩이 뚝 끊어지더라고요. 완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 손에다 힘을 딱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막 이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래요. 날 죽여요. 야, 이 싸가 막 쌍말이 나오잖아요. 야, 이거라. 아시나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갈라라 그러니까 아저씨 몇 살이면 내 몇 살입니까? 번성이 나와. 정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민반장이 옆에서 딱 보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그 사람들이 너 이거 있지 내 있지 우리 이런 거 못 발견하는 줄 알지? 붙여갖고 딱 발견한다고 얘 이제 뭐지 거기 소년장수인가 이러고 한 시간 넘어 싸우다가 갔어요. 그랬더니 뒤따라 이민반장이 딱 뒤따라 나가더니 최고래요. 그러니까 이민반장도 같은 동네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자기가 그렇죠. 연대에서 책임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빼가를 봐서 그걸 봤어요. 저폭마누라 봤는데 너무 양복쟁이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 못했어요. 말 못하고 속에다가 그냥 그런 영화 있구나 했는데 하나원에 왔는데 하나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우리 심리상담 할 때는 이렇게 개인적인 말을 물어봐요. 그래 선아 씨는 이상형이 누구예요? 뭐 그래서 저요? 저 저폭 대장이요. 깜 터졌어요. 저폭 대장. 그 영화랑 예. 현실을 혼동하면 안 되죠. 저폭 대장한테 저폭
박폭대장 돈 많고 양복 입고 그럼 멋있잖아요. 막 이렇게 울면 옥탑방에 와서 돈 먹고 탁 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어떡해 이게 사회를 맛보기 전에 한국에 북한에서 드라마를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성근 형님도 이제 저런 막 어디 가입니다 막 이런 거부터 먼저 받아들이고 너무 멋있어요. 저거 또 한쪽으로 또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던 게 그거예요. 조폭 들고 술병 딱 쥐더니 술병 쥐어가지고 빡 깨더니 술 잔이 없어요. 딱 깨더니 탁 이렇게 마시는 거. 너무 멋있었어. 그거 큰일 나요. 왜냐하면 유리가루가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냥 멋있었어. 그거 상관없고 너 그거 마시면 그거 또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비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 딱 불놀이 나가면 네. 딱 싸우다가 저기다 맞아요. 이러면 이게 이제 북한도 제주제 몸에 그런 상처가 좀 있는데 뭐야 오라 뭐 이런 거를 좀 저도 한테 이제 그런 말을 물어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좀 느끼 있는데 북한에서 살면서 한국 와서 가장 초조하게 느꼈던 게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법치국가인 줄 몰랐어요. 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이 자본주의라는 무법천지에 무법천지가. 사람들이 숨쉬기 힘든 문제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법치국가로 법으로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뭔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사회주의가 뭔지 뭐 자본주의가 이걸 가르는 시금석이 뭔지 하는 건 양쪽에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 와서야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뭐지 그 지금 그 들러리 얘기하다가 네. 저는 갑자기 법까지 하고 법 분야는 놀러 가는 얘기 하다가 법 분야는 따로 한번 해보면 할 말이 많을 것 같고요. 놀러 가는 얘기를 이제 좀 조금만 더 보충한다면 한 5분 남았으니까 급 마무리로 끝나기 전에 인터넷을 보면 우리말이 어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보면 북한 주민들이 놀러 다니다가 찍힌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루씩 날 잡아서 나와서 놀아요 이제는. 한국 영화 많이 보고 뭘 보고 하다 문화생활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무슨 외국인들하고 같이 섞어 놀고 어쩌고 이런 거니까 요거는 맞는 거예요. 선택된 코스. 네. 그리고 또 어떤 거의 대부분은 그 사진 판독을 해봐요. 저희가 쭉 보면 잔디도 무성하고 어딘가에 철창도 있고 경치가 잘 보고 그건 뭐냐면 군부대 안 통제구역. 요거는 사진을 위해서 거기에서 놀아요. 그리고 대체 노는 거는 평양시고 저희는 탈북 전에 그러니까 진짜도 있고 가짜가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평양은 그게 좀 진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단체로 저희는 지방에서 제가 탈북하기 전에 이제 말하자면 정부가 제정해줘서 노는 게 없어요. 지방은 저희는 단체를 했는데 저희가 밀수꾼들이 다 나니까 그 수원지라는 데서 그 물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소독할 수 있는 표백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야바사바 해가지고 야 우리 오늘에 야바해서 놀러 가자. 야바사바가 뭐예요? 야바사 사박사박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래서 하시죠. 그래서 표백이라는 그 약물이잖아요. 그걸 2마개를 꺼내가지고 압록강 그 끝에다 있잖아요. 거기다 딱 치면 그 압록강의 물고기가 조금 있다가 그 밑에서 우리는 반두를 갖고 기다려요. 그러지 흰별이 히득히득.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잡아가지고 철렵을 하고 그게 노는 거였어요. 이렇게 막 정부가 해준 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뭐 지명 얘기, 월미도 얘기가 저는 특히 참 인상적이에요. 아직도 잘못된 얻어낸 역사를 판명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아직 말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몰라갖고 상당히 아마 거의 다 같을 때 같은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140회 퀴즈 월미도와 관련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역시 답들을 워낙 빨리 달아주시기 때문에 답들을 빨리 달아주시기 때문에 어렵게 냅니다. 어렵게. 월미도에는 미군이 상륙하기 위해서 영어로 해안 이름을 붙여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륙한 해안에 영어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인천 상륙작전 당시 동원되었던 병력, 그러니까 배가 몇 척이었고 병력은 몇 명이었을까요? 세 번째 문제는 인천 상륙작전 당시 북괴군의 사망자 수와 유엔군의 전사자 수는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야 이거 좀 어려운. 이것도 근데 되게 답을 빨리 다 다신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월미도와 관련된 퀴즈로
몰라수다 북한수다 140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